조용했던 바다에 순간 긴장감이 감돕니다. 겨울 바다의 보물을 사이에 두고 사람과 오리에 쫓고 쫓기는 추격전. 이때가 오리하고 전쟁이에요, 전쟁. 이때 못 지키면은 1년 농사 망쳐요. 눈물 나도록 시린 칼바람을 견디며 사람들이 지키는 건 바로 매생입니다. 남해에서 금방 건져 올린 매생이는 겨울 별미죠. 네, 어떠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뜨끈한 매생이 한 그릇으로 추위를 녹여보실까요? 며칠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를 잘하고 계시죠? 1년의 마지막 끝자락에 남해를 찾아왔습니다. 세월이 유수 같다더니 바다의 물살은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뭐 시계가 없어도 자연이 알려주는 시간은 아주 정확하죠. 이 지상의 생명들이 다음 해를 기약하면서 멈춰선 이 겨울에 이 따뜻한 남쪽 바다는 이제야 품었던 푸른 선물들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다의 농사철이 돌아온 거죠. 그 시작이 바로 매생이라는군요. 지금 이 남해는 뭐 고양이 손도 빌려야 할 만큼 많이 바쁘다는데 부지런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바다에 대나무빨이 가지런히 줄을 맞춰 서 있습니다. 이 넓고 푸른 품을 독차지한 건 매생입니다. 완도 넙고리 마을 분들이 물때에 맞춰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군요. 처음 나온 게 소살이라고 하는 매생이. 올해 처음 작업한 게 소살이라고. 지금 그걸 하러 가는 건가요? 예, 그 작업을 좀 하러 가요. 가세요. 같이 가서 이렇게 한번 채취한데 우리가 해보게요. 오늘 좀 많이 나오려나요? 예, 오늘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은 뭐든 설레는 법이죠. 쑥쑥 자란 매생이가 세상에 나오는 첫날, 저도 기대가 큽니다. 이줄이 역서 여기까지 제일 거하더라고. 매생이를 따려면 바다에 잠긴 대나무 빨을 끌어올려 배에 고정시켜야 합니다. 길게 늘어진 초록빛 매생이입니다. 금방 건져 올린 매생이는 처음 보는데요. 마치 빛깔 고운 머릿결 같습니다. 아따 매생이가 찍다 찔거. 찔긴 것은 크고 있다는 이야기야. 매생이는 바다에 수온이 내려가는 11월 하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대략 한 달 정도 지나면 길이가 20-30cm가 되죠. 이거 진짜 많이 났어. 올해는 여름 태풍 때문에 수확 시기가 좀 늦었다는데요. 기다렸던 시간만큼 첫 결실이 풍성합니다. 얼핏 보면 매생이는 가시파래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가시파래보다 가늘고 부드럽다고 합니다. 이거 발이 가눕고 파랗잖아요. 예. 파란 것이 이것이 굉장히 좋은 매생이에요. 끓여놓으면 자클자클하니 그러고 이때가 지금 제일 먹어야 제일 맛있고 소화할 때고 지금 그래요. 너무 맛있네요. 고소하고 부드럽고요. 그렇게 막 먹어도 돼요? 네, 맛있어요. 그런데 이 매생이를 훑어내는 일이 여간 수고로운 게 아니더군요.
배에 납작 엎드려서 난간에 매달려야만 할 수 있죠. 바다일이 다 고되긴 하지만 위태로운 자세 때문인지 더 힘겨워 보입니다. 와, 또 잘 자랐다. 옛날부터 방식이 이거 재래식이라서 어떻게 다른 기계화가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재래식으로 손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밖에. 아이고, 손이 꽁꽁 얼고 이거 말도 못하죠. 하루에 6, 7시간씩 작업하는데요. 아주 너무 힘들어요. 그러지만은 이거 뭐 돈이니까 짧은 기간에 예. 생산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죠. 고생이 되더라도 해야 되고. 그래도 촘촘하게 붙어있는 매생이를 보면 살맛이 난답니다. 어민들에게 매생이는 춥고 매서운 바람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매생이 수확의 뒷마무리는 여성의 몫이라는데요. 손질은 또 어떻게 하는지 참 궁금합니다. 반갑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 그 뒤로 인사하기가 뭐래서. 평생 매생이를 만드셔서 이렇게. 예, 할머니는 아니 할머니네. 대생만 짜서 손이 이렇게 저들손댔어. 그래 말이야. 이게 찬물이죠. 아이고 차라. 우리는 바닷물. 손도 쓸 거요. 손도 시렵고. 예. 잭인들한테 폴라고 이라고 어. 이쁘게 잭이를 짜는 거예요. 그래야 상인들이 가지고 가서 냉기지요. 옛날에 우리 딸아이 뒷머리 같아. 예, 응? 제비 이뻐. 제비 꼴랑지 같지 않아요. 자크라니요. 제비 꼬랑지? 예. 이거 제비 꼴랑지고 여기는 제비 대박이고. 꼬랑지지 왜 꼴랑지야? 요 자크라지 않아요. 참기름을 발라놔 내라 매끈할 수가 있어요. 그래 없지요. 말이야. 그러니까. 아저 이런 거. 윤기도 반짝반짝 나네요. 예. 한 움큼 집어 물기를 꼭 짜서 어른 주먹만하게 만드는데 이 묶음 하나를 제기라고 한답니다. 제기 하나의 무게는 대략 450g. 마을 분들에겐 저울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손이 저울이다. 손으로 손으로 딱 집어보면 알아요. 키로수가 나와요. 이런 게 연륜일 겁니다. 살아온 인생에 대한 세상의 보답이죠. 반질반질한 윤기부터 동그랗게 뭉쳐놓은 모양이 곱게 빗어넘긴 여인의 단아한 쪽머리 같습니다. 짜는 데는 할인해 하면 한 3,000개, 한 4,000개 하고요. 이제 이라 두 부배이 한 뒤는 한 1,200개, 1,000개, 한 900개 이 뜯어 바다에서 뜯어 갖고 와서 하면 그래요. 겨울 한철 반짝하고 사라지는 매생이철이 왔느니 고되지만 신바람 나는 일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매생이가 첫 수확인 만큼 그 맛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매생이는 김이나 파래처럼 말려서는 먹을 수 없습니다. 다른 해조류에 비해 상온에서 상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죠. 이 마을에서 매생이국에 돼지고기를 넣는다는데요. 좀 생소합니다. 전에 매생이 먹으면요. 돼지고기 볶다가 비계조차 해서 볶다가 매생이 덮고 맛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전부터 잘해 먹었어요. 뭐라고 또 지금은 또 그 전보다 더 잘해 먹어요. 돼지고기가 매생이의 부족한 지방 성분을 채워줘서 한 끼 식사로도 좋다는군요. 매생이는 뜨거운 물에선 금방 풀어지기 때문에 웬만큼 다 끓었다 싶을 때 넣는 게 요령입니다. 그런데 국물이 적은 게 국이라기보다 찌개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자박자박하게 끓인 음식을 남도 분들은 덕금이라고 한답니다. 국물보다 부드러운 매생이 자체의 맛을 즐기는 거죠. 넉넉한 매생이 덕에 봄에 따서 말려둔 우뭇가사리까지 등장했습니다. 원래 우뭇가사리는 붉은색을 띠는 홍조류인데 말리면 색이 연한 황색으로 변하는데요. 주로 날 것을 쫄깃쫄깃하게 무쳐 먹거나 삶은 후에 체에 걸러 묵처럼 만들어 먹죠. 곱게 걸은 우뭇가사리에 살짝 데친 매생이를 넣으면
맛도 맛이지만 초록빛이 식감을 더해준답니다. 매생이가 겨울철 별미로 알려진 건 불과 몇 해 전이지만 남도에선 꽤 오래전부터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식재료의 역사가 깊을수록 음식이 가지수와 조리법도 다양하죠. 매생이를 넣어 반죽한 수제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매생이 수제비, 매생이 자체 수분 갖고 밀가루 반죽이 되거든요. 그냥 물이 들어가면은 밀가루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매생이가 자체 반죽될 때까지 밀가루하고 하나씩 딱 자체 수분 맞아요. 매생이 수분이. 수제비는 고려시대 국수가 생기기 전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이 수제비라는 이름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손수자에 접는다는 의미의 접을 합쳐 수접이라고 부르던 게 수제비가 된 거죠.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은 매생이는 숙취 해소로도 좋은데요. 연말 술약속 많은 분들에겐 매생이 수제비에 시원한 국물이 그만일 것 같습니다. 그 사이 매생이 묵이 알맞게 굳었습니다. 찰랑찰랑한 게 젤리 같기도 하고 떡 같기도 하고요. 매생이 묵을 보니 한겨울이면 골목에서 들려오는 메밀묵 파는 소리가 그리워지는군요. 올겨울엔 매생이 묵으로 추억을 달래봐야겠습니다. 매생이 수제비입니다. 아 그래요? 아이고 매생이 수제비. 이것도 매생이 말씀하신 대로 청정 수제비야 이게. 아 이게 수제비네 수제비. 네. 맛이 어떻습니까? 그 또한 묘한 맛이 있네요. 맛이 무슨 맛인지 찾아내기 어려운 없는 맛이에요 다. 근데 그게 예민한 사람들은 아주 훌륭한 맛으로 간절하겠습니다. 지금 선장님 같으신 분은 그 몇 년이나 일을 하셨습니까? 한 9년 됐어요. 9년 된. 그러니까 딱 그 매생이가 뜰 때부터 시작을 하셨구만요. 네. 김하고 매생이가 섞이면은 네. 초롱불을 켜놓고 매생이를 줄여냈어요. 그게 맛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일본으로 김을 수출해서 도읍거리를 하려니까. 그때는 이 매생이가 천대를 받았는데 네. 이 김을 일본으로 수출 안 한 이후로 이 지역의 김발을 안 한 지가 상당히 여러 해가 됐습니다. 하하. 오히려 김이 이제 선호가 낮아졌구만요. 예. 매생이가 성장하면서 우리 마을의 일년 소득이 한 40일에서 한 50일 소득이 총 소득이 얼마 올려가 한 4, 5억 정도 소득을 올리고 있어요. 어휴, 지금이 그 시간이죠, 지금이. 매생이가 옛날엔 김에 전부 붙어서 이게 쓸모없던 거였는데 요즘 이제 웰빙 음식으로 이렇게 떠가지고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그 모두 웰빙이 아주 서울까지도 막 그냥 푸른 게 밥상에 다 덮였습니다. 전덕꾸러기 신세를 면치 못했던 매생이가 두둑한 살림미천으로 효자 노릇을 하다니 인생사 세옹지 마라 했던가요? 매생이도 딱 그 말이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매생이는 전라남도 장흥, 강진, 완도 등의 해역에서 100% 가까이 생산되는데요. 왜 유독 남해에서만 자라는 걸까요? 남해는 그 동해나 서해와 틀려가지고 다도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만 쪽에서는 유속이 상당히 약해집니다. 그래서 매생이가 대부분 그 유속이 약한 지역에 서식하거든요.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매생이가 많이 서식하는 겁니다. 특히 그 장흥이나 완도처럼 내만 그 깊숙한 곳에서 주로 많이 생장도 하고 양식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매생이는 청정해역에서만 자라는데요. 바다를 깨끗하게 지켜주는 건 잘피입니다. 잎에서 산소를 만들어내면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죠. 겨울이 되면 따뜻하고 깨끗한 남쪽 바다를 찾아오는
귀한 보물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보물을 만나러 이번에 장흥으로 가보았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남포 마을 분들이 서둘러 바다에 나갈 채비를 하는데요. 나무까지 챙겨 나오셨습니다. 대체 어떤 귀한 존재이길래 준비가 남다를까요? 오늘이 1년 중 첫 번째로 꿀 따는 날이에요. 여기는요 자연산이라 조금 늦게 해요, 다른 데보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의 첫날입니다. 막 시작하는 날이에요. 바다에 들어서자 마을 분들은 물이 빠지길 기다립니다. 이때 요긴하게 쓰이는 게 나무입니다. 꽁꽁 언 몸도 녹이고 떡을 구워 먹으며 배도 든든하게 채우죠. 얼추 물이 빠질 때쯤이면 바다에 들어설 준비를 합니다. 갯벌에 미끄러지지 않게 장화의 끈을 단단히 묶고 손에는 긴 비닐장갑까지 그야말로 완전 무자입니다. 완전 무장하시네요? 예, 옷도 망치고 뻘도 묶고 그러니까 빨래 좀 덜 하려고. 물길이 열리자 석화가 빼꼼하게 얼굴을 드러냅니다. 껍질째 있는 걸 석화라고 하고 알맹이를 굴이라고 하는데요. 석화라는 이름처럼 모양이 돌에 핀 꽃 같습니다. 물이 빠지기도 전에 마음 급한 마을 분들은 벌써 바다에 들어섰습니다. 첫 수확인 만큼 기다림도 컸지만 물때를 맞추려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양식이 아닌 자연산 석화는 주인이 따로 없다 보니 그저 먼저 캐는 사람이 임자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왜 그렇게 다들 서두르셨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습니다. 갯벌에서 물때에 맞춰 햇빛을 보고 자라는 자연산 석화는 양식보다 알맹이가 좀 작습니다. 간산 쪽, 대덕 쪽 그쪽에서는 매생이가 효자, 저희 마을에서는 석화가 효자, 그래요. 똑같은 바다에서도 효자 노릇을 하는 녀석들이 다르다니 자연의 신비로움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바다에 매달려 사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물 이렇게 따신 지 오래됐어요? 나 10년 됐대. 10년이라니 겁나 오래됐다. 요거 이렇게 하면 좀 돈벌이가 돼요? 한번 한가마야. 그래야 나 용돈 쓰지. 가족들한테 비싼 것도 손 벌리면 요새 IMF에 돈도 쓸 때도 많아. 지금도 나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남포 석화는 한 달에 서너 번밖에 따지 않아 양이 적지만 용돈벌이 치고는 소득이 솔찬다고 합니다. 여기 벌이가 저게 한 가마니에 5, 6만 원 정도 해요. 근데 한 2, 30개 정도 합니다, 하루에. 하늘이 정해준 시간에 따라 마을 분들의 고단한 작업도 끝나갑니다. 그날 딴 석화는 갯벌을 깨끗이 씻어낸 후 작업을 해서 전국으로 보내지는데요. 첫 수확이 궁금해서인지 이성선 씨의 아내가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남편 체면이 섰을 겁니다. 몸은 고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만큼은 가볍습니다. 미소가 절로 나는 시간이죠. 하나 환가 가까이. 아이 간단게. 마을 분들은 삼삼오오 모여 돌아가면서 작업을 도와주는데요. 자연산 석화는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서 까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껍질이 억센 만큼 굴이 통통하고 단맛이 강하다고 합니다.
요 석화 있는 뻘이 위에서 육수가 많이 내려와요. 그래갖고 육수하고 바닷물하고 이렇게 만나 거기서 활롱을 해갖고 이렇게 물이 딱 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석화가 첫째 연고 좋고 또 오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석화가 이 성장률이 좋아요. 잘 크고. 굴은 먹는 방법이 다양한데요. 다른 굴 음식에 비해 석화구이가 대중 음식이 된 건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고무굴지를 몰랐거든요. 이제 끓여만 먹고 이렇게 해 먹을 줄만 알았지 고무굴지는 몰랐어요.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람들이 영리해갖고 개발을 해갖고 고거 막 장작불에 구우고 막 그런 게 굴이 제일 맛있어요. 아주 부러울 정도로 다들 만나게 드십니다. 그 사이 이성선 씨 아내가 마을 분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물론 주 재료는 오늘 따온 싱싱한 굴이죠. 굴을 넣고 끓이시려나 봅니다. 가래떡도 들어가는데 색이 다양합니다. 봄에 쑥 한참 좋을 때 쑥 좀 캐고 치자는 또 가을 겨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치자하고 쑥으로 색깔을 낸 거예요. 다른 어떤 양념 없이 천일염만으로 간을 맞추는 게 맛의 비결이라면 비결인데요. 그런데 뭔가 하나 빠진 것처럼 굴국이 왠지 허전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매생이를 빼놓을 수 없죠. 굴도 그렇고 매생이도 그렇고 한창 제철이기 때문에 영양 그 성분이 아주 그 높게 함유되어 있고요. 굴은 잘 알다시피 그 뭐 바다의 우유라고 할 만큼 칼슘 함량이 높은데 이 매생이 또한 칼슘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을 같이 어울려서 먹었을 때 정말 겨울철에 우리 골격, 뼈, 치아 이런 거를 튼튼하게 해주는 그러한 그 칼슘의 보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양 만점에 담백한 맛까지 더해진 매생이 굴떡국. 겨울철 별미 중에 별미가 아닐까요? 아이고. 오늘 굴 따느라고 고생했어. 추운데 다해. 자네가 고생했네. 김치를 썰어야 다른다고 그래? 여기 여기 있네. 왔다 매생이국 맛있네. 아야, 매생이국 먹을 때마다 나 생각이 나서 그러네. 영감이 생각난가? 매생이 막 나오면 영석이 가지. 아무리 비싸도 다른 것은 사고 먹으면 비싸다 간데 매생이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고 사고 와도 비싸다는 소리 아니야. 자기가 좋아할게. 그런데 내가 먹을 때마다 생각 안 나겠는가? 네, 그래서 음식의 맛은 추억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매생이 굴떡국 하면 어떤 이가 떠오르실지요? 겨울에서 초봄까지 바다 가득 솟아있는 매생이빨은 남해에서 볼 수 있는 장관이 됐습니다. 하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바다는 매생이가 아닌 김양식장이었습니다. 수출이 줄고 생산량이 많아지면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김 대신 매생이를 키우기 시작한 거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바다는 매생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준 것입니다. 매생이는 쉽게 얘기해서 이 돌에 붙어 사는 이끼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에서 나는 매생이는 극히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게 양식을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고, 그래서 우리 겨울의 밥상이 별미로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양식을 시작했는지 궁금하네요. 궁금증을 따라가다 장흥의 한 포구에서 김시경 씨를 만났습니다. 매생이 채종을 하러 가시는 길이랍니다. 매생이 파를 김밥 재료를 먼저 미리 실어 가져와야 돼. 배에다 실어야 돼요. 그러면 채종했던 거를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제 피려고. 식당 한번 한다. 매생이 종자는 배양이 어려워 자연 상태에서 채묘를 해야 합니다. 자연 서식지인 갯벌이 깔린 돌밭 바닥 위에 대나무발을 올려놓으면 매생이 종자가 스스로 대나무발로 이동을 하는 거죠. 매생이가 집을 옮겨간다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해놓으면은 네. 금방 매생이 팔에 나와요. 얘가 종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지금 종자 우리 눈은 안 보여도 얘가 지금 매생이 참 종자 붙어 있어 씨가. 약 보름 정도가 지나면 종자가 성장을 시작하는데요. 이때쯤 양식장으로 옮겨서 잘 자랄 수 있게 대나무 발을 활짝 펴줘야 합니다. 매생이 양식에서 청정해역만큼 중요한 게 대나무랍니다. 대나무는 습기를 머금고 있어서 햇볕에 노출될 때도 매생이가 죽지 않는다는군요. 대나무발은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드는데 최순임 씨는 마을에서 대나무발의 달인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가 봅니다. 농사 짓고 매생이 타고 소독 키고 이 일은 죽어야 없단게. 아이고. 바쁘시네요, 진짜. 항상 나는 이라고 다분한 시상을 살아. 항상. 안 하면 그러고 성질이 놀기를 못해. 놀기를 못해. 요거 한마디로 자요 자. 연막대기. 얼추 집안일이 끝나자 매생이 발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빠른 손놀림이 달인이란 말이 무색하지 않아 보이죠? 30분이 채 안 돼 대나무 발 하나가 뚝딱 만들어졌습니다. 62개. 여기 한 여기까지 간 것이 딱 62개. 여기 조각수가 62쪽이 들어가. 간격을 딱딱 맞춰야 돼요? 여기 간격이 있다고 하면 길어졌다고 하면. 이제 깐딱하면 적기도 하고 널룩기도 하고 그럴까 하면서 이제 나이가 들게 정신이 없는 게 잊어버려. 안 길해 놓으면 이렇게 여기 점이 다 찢어졌다고 하면 이야기겠다. 이러면 다 됐어. 62개가 들어가는 대나무 발을 한 가지라고 하고 두 개를 합쳐 한 다발이라고 하는데요. 한 다발 가격은 5, 6만 원 정도. 바닷일에 비해 수입이 적지만 그래도 최순임 씨가 이 일을 그만두지 못하는 건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불어야지 한 입이라도. 아저씨가 저라고 손 딱 놔볼게. 모든 것을 아저씨 안 아팠을 때 하던 일을 현재 싹 나 혼자 그러면 다 해낸다. 아저씨 저런 것도 아저씨 안 아플 때부터 했지. 6년 전 뇌졸중으로 남편이 갑자기 쓰러진 후 10년 넘게 해온 농사며 매생이 양식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25세 시집을 온 최순임 씨는 남편을 따라 처음 해보는 바닷일을 하며 5남매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쓰러지기 전까지만 해도 남부러울 게 없는 생활이었죠.
매생이 양식도 제법 크게 했다는데요. 이웃에서 준 한 줌의 매생이가 허전한 마음을 달래줍니다. 매생이는 남편이 겨울이면 매일같이 찾던 음식입니다. 남편이 병으로 쓰러진 후 최순임 씨는 주로 매생이 죽을 끓여 밥상을 차립니다. 이렇게 자주 해 드세요? 네. 우리 아저씨 그러고 해준단께. 저라고 아픈 게. 영양가도 좋고 굴이 들어가고 매생이가 들어간 게 좋지. 최순임 씨는 아픈 남편을 생각하면 왠지 혼자만 건강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아내가 그렇듯 최순임 씨도 남편의 입맛을 먼저 생각합니다.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죽이 아픈 남편에겐 더 좋겠죠. 매생이 죽에는 남편이 빨리 일어서서 6년 전 그때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남은 매생이로는 가진 양념을 넣어 초무침을 합니다. 많이 치면 안 돼. 조금만 쳐야지. 많이 쳐. 바다에 갔다 와서 반찬 없으면 얼른 조각 히쳐서 이렇게 처지해 놓으면 맛있어. 매생이 발을 만드느라 식사 때가 늦어졌으니 빨리 만들 수 있는 초무침이 딱일 겁니다. 여러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매생이는 고단백 음식으로 피를 맑게 해주는 효능이 있어 아픈 분들에게 더욱 좋습니다. 당신 속 풀라고 죽 썼어. 매생이 써가지고. 매생이로 해야고. 기 있고 당신 좋아하는 거 다 있어. 맛있지? 아내의 정성이 듬뿍 담긴 밥상이 박종길 씨에겐 최고의 보약일 겁니다. 내 운이죠. 부부간의 내용은 서로 의지하고 서로 약자가 강자를 도운다는 식으로 살고 있다는 계산이죠. 더 낫지라. 그래도 방에 일하고 뭐 방에다 불 써놓고 집에 있는 게 더 든든하고. 올해 6년 차나 딴게 지금 일하고 들어앉아본 제가. 어차피 그래 내가 챙겨줘야지. 누가 해주겠어. 함께 있어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 부부란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상처를 보듬어주며 지내는 최순임 씨 부부를 만나고 나니 남해에 내려오기 전 읽었던 시 한 구절이 떠오르는군요. 매생이. 아침 저녁 밥상에 오르는 매생이국을 먹으며 눈 나리는 겨울밤 뜨끈뜨끈하게 보내고 싶다. 팔에 위에 김 잡히고 김 위에 매생이 잡히니 매생이를 먹고 자란 나의 아내는 명주실처럼 부드러운 여자일 거니 우리는 명주실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할 것이다. 남쪽에서 매생이국을 먹어본 사람은 안다. 차가운 표정 속에 감추어진 뜨거운 진실과 그 진실 훌훌 소리내어 마시다 보면 영혼과 육체가 함께 뜨거워지는 것을. 바다는 먹어도 또 채워지는 마술 창고 같습니다. 마술 창고가 선물한 매생이는 완도 앞바다에서만 해도 전체 생산량의 60%가 생산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17가구가 사는 작은 섬 넙돌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여기 독장이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 전국 매생이 생산지가 3분의 이 지역이 한 3분의 2 정도 아마 거론이 됐을 겁니다. 매생이. 그렇겠네요. 넙돌이는 완도에서 가장 먼저 매생이 양식을 시작한 마을인데요. 그런데 30명이 채 안 되는 마을 분들이 어떻게 그 많은 매생이 생산을 하고 있는 걸까요? 좀더 크네요. 네, 많이 자랐습니다. 이 상태가 바다에서 막아가지고 한 50일 된 상황입니다. 50일? 예. 약 한 10일 지나면 우리 채취를 해야 이렇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물살이 약하고 청정지역이라 해서 모든 매생이가 잘 자라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에 담고 그저 자라기만을 기다리는 기명식과는 달리 매생이는 수시로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것이 물속에만 있으면 야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햇볕을 하루에 한 서너 시간씩 봐가지고 강하게 기르죠. 전혀 물속에 있으면 또 이게 병도 오고 그러니까 이제 한 노출을 시켜가지고 햇볕을 받게 해가지고 강하게 자라게 만듭니다. 그래야 질 좋은 매생이를 만들 수 있죠. 세상 모든 일이 그렇듯 매생이 농사도 거저되는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관리하는데요. 이물질이 많이 붙었잖아요. 네. 이거 띄어요. 하다가 물이 저 육지에 밀려가기 때문에 그 쓰레기가 이 발에 많이 감겨요. 매생이 밭을 찬찬히 둘러보다 보니 섬처럼 떠 있는 뗏목을 발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람이 찬데 이렇게 나와 계셔? 오늘 평상시 이래요. 이런 날은 최고 좋은 날이에요. 건강하시네. 오리 지키러 오는 사람들이 다 여기서 이제 쉬었다 또 가고 지금 또 다 지키러 갔어요. 그러고 보니 유독 오리가 많습니다. 해질 무렵이면 어린 매생이를 먹으러 찾아온답니다. 매생이가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걸 이 녀석들도 아는 모양입니다. 손 놓고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쫓아야 하죠. 빨리 날아가거든요. 저게 앉아갖고 앉으면 한 마리 두 마리 앉는 게 아니라 떼가지로 앉아버리니까 사람이 훑어도 그렇게 못 훑거든요. 완전 100대까지 돼버려요. 완전 쫙 깨끗하게 묵어버려요. 그러면 매생이 그 작살 나버려요. 특히 수백 마리가 몰려다니는 청둥오리들이 먹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쑥대밭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유, 처음 보는 저도 이렇게 애가 타는데 애지중지 매생이를 키워온 분들의 가슴은 어떨지 걱정이 앞섭니다. 채취할 때 되면은 걔네들이 좀 뻗시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갖고 안 먹어요. 그때는 이렇게 요만하고 부들부들할 때 그때만 먹는 거예요. 이때가 오리하고 전쟁이에요. 전쟁. 이때 못 지키면은 1년 농사 망쳐요. 소리에 민감한 오리를 쫓기 위해 폭죽을 쏘아 올려보지만 그것도 잠시뿐. 이번엔 마을 분들이 공동작전을 펴니다. 공포탄을 넣은 총까지 등장했습니다. 우리 직접적으로 타격을 안 가는 뒤에 이게 지 몸에 총알이 스치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위협 그러니까 직접 맞춰가고 떨어지는 경우는 드물고요. 거의 위협이죠, 위협.
한바탕 소동이 끝나고 바다는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고단했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갑니다. 겨울비가 고즈넉한 넙돌이 섬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바닷일은 비 오는 날이 쉬는 날이죠. 비 오는 날이면 특히 생각나는 게 고소한 기름향 나는 전이죠. 석화 넣고 지금? 응. 불만 올려놓으면 되지 뭐. 곳간에서 인신 난다고 해산물이 풍부하니 모든 게 듬뿍 들어갑니다. 매생이만큼은 해산물하고 최고 어울린 것 같아요. 무엇을 넣어도 맛있어요. 새우를 넣어도 맛있고 석화, 간지락 다 넣어도 이 매생이만큼은 손 시원고 맛있고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아요. 넙돌이가 매생이를 처음 키우기 시작한 건 10여 년 전에 섬에 찾아온 큰 위기 때문입니다. 섬 근처에서 간척 사업을 시작해 물길이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기명식을 할 수 없게 된 거죠. 섬 사람들의 절반이 떠났다고 합니다. 남겨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간간히 오일장에 나가 팔았던 매생이를 생각해낸 거죠. 용돈벌이로 매생이가 든든한 수입이 될지 그때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섬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어 지금의 넙돌이가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매생이가 든든한 수입이 되다 보니 고향을 떠난 이들이 하나둘 돌아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은숙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누구 못지않은 매생이 예찬론자가 됐죠. 일단 매생이 밥은 물을 많이 넣으면 질겨서 못 먹어요. 물을 다른 일반 밥보다는 양을 작게 잡아야 되고 이걸 하면 찰지고 되게 맛있어요. 한국 사람들의 힘의 원천은 밥심이라죠. 김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매생이 밥 어떻습니까? 매생이는 열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고 무기질과 비타민 함유량이 높아 성장기 아이들에게도 좋은데요. 매생이 계란찜은 아이들 입맛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톤무침에 고등무침까지 겨울바다가 그대로 밥상에 올라왔습니다. 워낙 사람이 적다 보니 넙돌이 분들은 가족처럼 지냅니다. 끈끈한 이웃의 정이 외로움을 잊게 해주죠. 오늘 그놈이네 매생이 잘 됐더만. 예, 잘 됐을 거야. 뭐 논하대? 풍은내 거에 더 크게 잘 됐다 합시다. 우리 동네는 사람이 없다고 소도 안 끼고 대리도 안 끼고 바다가 오염이 안 돼가지고 깨끗하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생이도 잘 자라고 모든 수산물이 오염이 안 돼서 넙도서 뭐 석화나 감태나 매생이를 하면 넙도것은 다 알아줍니다. 친구들이 그래요. 어떻게 거기서 적응하고 살았는데 아니야 살아보면 그 신부의 몸이 그렇지. 너그 상은 말을 할 수가 상으로 압을 싹 막아서 답답하지만 이 넉섬은 이 섬에서는 조금 좁은 가버려서 바다에 가면 확 터져 바다가 가슴이 답답한 가슴이 확 녹아버려요. 2014년에 완도에서 해조류 박람회가 열린다는데
이렇게 섬을 사랑하고 애착이 강한 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약산도 본섬에는 해발 350m가 넘는 장룡산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흰순이 잠바 새끼 난 놈 잠바 저 흰수가 연이라고 가만 뭔 소리가 나게는. 산기슭을 따라가며 장한자 씨가 오매불망 찾는 건 바로 이 녀석들입니다. 그런데 찾는 소리가 좀 특이합니다. 은내야예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은내야예 그럼 이제 내가 오면은 슬슬 정해지고 간디 너무가 오면은 막 번개같이 도망가 버려라. 닭 먹은 것이라 그래라 번지. 약산도는 약초가 유난히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요. 이곳에 흑염소가 유명한 건 바로 약초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약초를 먹고 자라나서 좋다고 하고 건강하고 얘기를 하냐면 이 높은 산을 막 오만 바우구로 막 뛰댕김스로 달려댕긴 게 좋다고 하지라.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자락에는 130여 종의 약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도 구절초부터 야생 도라지, 더덕 등 약초가 가득하죠. 이놈만 하면 돼. 그래서 어느 음식에나 약초가 약방의 감초처럼 들어갑니다. 염소 색이 좀 검어 들하고 맛이 좀 쓴맛도 나고 이런 약초에서 그냥 삶으면은 염소 냄새가 많이 나고 약도 덜 되죠. 이거 순약초가 진짜인데. 송원재 씨가 흑염소로 음식을 장만합니다. 약초를 먹고 자란 염소를 넣고 약초로 국물을 우려냅니다. 네, 여기 더덕 넣고 또 거기다 간 맞추려면 소금 넣어야지. 소금을 넣어놔야 고기가 맛있어요. 방목해서 키운 흑염소는 오래 푹 삶아야 살이 부드러워진답니다. 아직 좀 익혀야 할 것 같은데 고기를 꺼내시는군요. 다른 음식을 준비하시는 모양입니다. 염소고기를 넣은 매생이 볶음이랍니다. 그런데 방법이 좀 신기합니다. 솥뚜껑을 뒤집어서 냄비처럼 사용을 하시더군요. 여기다 하면은 다른 그릇에다만 이거 넣어가지고 물 대보니까 여기다가 살짝 해갖고 먹으면 더 맛있다고. 매생이국은 다른 국에 비해 뜨거워도 김이 잘 나지 않습니다. 촘촘하고 가는 조직에 막혀 김이 올라오지 못하는 건데요. 뜨거운 줄 모르고 후루룩 먹었다간 입안이 대기가 십사입니다. 아마 그래서 미운 사이에게 매생이국을 준다는 우스갯소리가 생겼나 봅니다. 흑염소 고기는 기억 회복에 좋아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죠. 그런데 약초를 먹고 자란 흑염소에 약초로 국물을 우려냈으니 그야말로 보양식의 으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송원재 씨가 거하게 음식을 차린 건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입니다. 현지 혼자 얌색에게 못 먹었다 했더만 또 먹네. 아무래도 비싼 못는 안 사지제라. 본격적인 매생이 철이 시작되기 전 함께 모여
든든하게 영양 보충을 하는 게 이 마을의 오랜 전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또 잘 자란 지거리가 또 많이 있어갖고 개 모임에도 이것 하고 또 그래 안 하면 또 추름한다고 한때 일하고 떴다 한때 모여서 하자 그러면 그냥 어른들 매시하고 여자들 매시하고 이렇게 하고 그랬지. 매생이가 그렇게 약이다. 일로에도 약되고 절로에도 약되고 병세 얘기를 다 안 하고 일로 절로 해버렸어. 다 약이요. 그렇게 어디 가서 매생이 구고 흑염소라고 하면은 삐래 불지 말고 막 주워 먹고. 어르신들 건강 비결이 여기에 있었네요. 네, 어르신 말씀 꼭 기억해 두겠습니다. 바다를 깨끗하게 지키려 하다 보니 저절로 품질 좋은 매생이가 많이 나오더라는 한 분의 얘기가 잊혀지지 않는데요. 매생이는 청정한 바다를 지켜낸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결실입니다. 부지런한 바닷가 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바다에서 초록빛 결실을 건져 올리고 있습니다.